저는 올해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올해는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와우, 짜잔, 짜잔, 짜잔. 아, 너무 이쁜데. 어머나, 어떡하지? 아, 예. 예, 올해는 토끼 해니까 토끼를 뽑겠습니다. 토끼, 하이. 네. 와우, 어렵다. 아우, 공부 자세. 저는 이제 정법을 나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내가 잘 살고 싶고 이런 게 집착인 걸로 알고 뭔가 삶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내 인연들과 같이 나눌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좀 약간 이제 좀 최근에 편안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교과서 공부하듯이 했으면 지금은 그냥 유유자적 그냥 되게 더 가볍게 공부하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이런 공부 자세에 대해서 지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자세 정말 좋죠, 그죠? 근데 정법의 공부 자세에서 특별하진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는 공부 자세를 선생님께서 많이 놓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해왔던 게 있으니까 학교에서 해왔던 공부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한 사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부 자세에 대한 걸 저희들 아직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갖고 오냐. 기존적으로 우리가 갖고 왔던 해왔던 그 방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려우니까 사람이 찾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제도권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든 안 어렵든 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회에서는 학교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하라고 하면 대학으로 가야 되나?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죠. 근데 사회 공부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사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뭔가 어려우니까 왔어요. 어려우니까 사람이 먼저 그 어려움을 풀어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절대 안 찾는다 했잖아요. 지금 정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볼 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옆에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됐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본인이 안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 원래 세상은 다 그렇게 어려움 갖고 사는 거야. 집집마다 고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이겨 산다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그 고민의 스타트가 조그마한 구멍이죠. 여기서부터 이 구멍에서 공부를 못 잡으면 이게 커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누구나 하는 고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이만한 고민을 줬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걸 줬을 때 너가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걸 하나님이 본다니까요. 아, 이걸 봤을 때 아, 맞아요. 아, 제가 이런 부분을 놓쳤네요 라고 하고 아, 이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건 안 주겠죠. 근데 이걸 보고 지나가니까 응? 내가 너무 짱을 주니까 너희들 모르네? 좀 더 큰 거 주는 거죠. 이래도 몰라. 더 큰 걸 줘봐야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공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연합니다. 내 어려움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돈을 꾸러 안 가게 될까요? 이렇게 했지만 그게 대한 답은 얘야, 너가 돈 많이 주는데 가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스님께서는 돈에 대한 걸 풀어주세요. 여기엔 답하고 전혀 다른 답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볼 적에는 이게 뭔 답일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답을 따야 그 다음 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스님을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주시면서 이 답을 너가 잘 먹었을 때 본인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돈에 대해서 궁극에 내가 돈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듣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 구멍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답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달라졌어. 또 뭔가 달라졌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인들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하나 주잖아요. 요것만 딱 먹어요. 맞아. 1 더하기 1은 2라 했어. 요것만 딱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 다른 사람이 1 더하기 1, 3이라면 아니야! 그것도 몰라. 2야! 이렇게 갖다 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그 단답형을 주시지 않아요. 저 사람이 1 더하기 1은 왜 2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왜 저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걸 선생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너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식인들 딱 하나 보고 빨리 요 답 내놔라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그러면 너는 요거 하나 답 가르쳐주면 다음에 다른 게 응용이 안 돼. 또 다음에 또 물으러 와야 돼. 스승님 예, 뭐예, 어떻게. 응용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다 컵을 깼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옛날에 저희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선생님이나 누구든 간에 컵을 딱 깨면 아이 그 뭐야 조심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좀 잘 보면 안 돼. 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컵을 딱 깼을 때 안 다쳤어? 이 말을 먼저 하시더라는 거지. 뭐지?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뭐야 이거 좀 컵 깨서 이 전체 회를 다 망가뜨리고 다 난리가 나고 이거 다시 컵을 닦고 다시 또 청소를 가져와서 다시 이거를 또 하면서 이 시간이 다 딜레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내 선생님께서는 안 다쳤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나무라지 않으셨는가를. 이 컵을 딱 깬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거기다가 왜 그걸 조심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다시 왜 그걸 더 엎어주냐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는 컵을 깼을 때는 어머 내가 조심하지 않았구나. 아 나 어떡하지? 나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이걸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뭐라 하냐. 하나님은 뭐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나무라는 건데 너가 이미 알았는데 왜 뭐라 하냐.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친구가 왜 여기서 이게 걸렸는가. 그거를 나중에 설명해 주셔요. 얘가 여기에 갈 때 얘가 어떤 뭐 이런 카펫 약간 올라온 카펫이 있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때는 카펫을 보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 내가 이 모임을 갔어요. 어떤 모임을 갔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다 왔어. 아, 왜 제가 왜 여기 왔지? 나 보기도 싫은데?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갈 때 내 주파수는 어디 있어요? 오케이. 이 컵을 잘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주파수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보는 이 카페트를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탁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종업원을 나무라거나 누구를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저희들 찾아야 돼요. 만약 그 친구가 이런 난리가 났는데 불구하고 걔 친구가 공부를 못 잡는다고 하면 나중에 불러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예요.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는 그 원인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사를 가든 어디를 할 때라도 어떤 명분으로 내가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여기 내가 싫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왔다면 나한테는 왜 왔을까라든가 아니면 내가 저기 왔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왔던 목적에는 여기 오는 사람이 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 조건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명분으로 왔다면 이 명분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이 명분에서 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내 둘이는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명분을 가지고 우리 서로 싸울 때 걸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도 이 명분에 왔고 나도 이 명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위는 다른 주파수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미 나는 여기 가고자 이 명분을 놓았기 때문에 다 온갖 주파수들이 나한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갔다 와서 이런 실수도 하게 되거나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얻은 게 없거나 내가 갔다 와서 나중에 내가 갔다 왔더니 내가 그 친구가 이렇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애가 와고 이래서 내 명분과 정말 동떨어진 이것만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명분도 잊어버리고 명분에 대해서 답도 못 찾고 이 사람과 내가 와라고 하는 이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배 손해예요? 그죠? 근데 사회에서 우리한테 이걸 안 가르쳐주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잘못하면 바로 그랬어요. 뭐야 이거? 그거 조심하지 않고 왜? 안 그래도 나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저게 선생님이 나를 더 뭐라 하네? 부모님이 더 나를 뭐라 하네? 거기서 내가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다니까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거를 살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제가 여기에 저도 처음에 스승님한테 공부하러 올 때 여기 딱 걸렸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막 나무라시면 뭐야?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할 때 좀 더 공손하게 선생님 이라고 안 해서 선생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툴을 내가 좀 더 공손하게 안 써서? 아니면 내가 적절한 단어를 안 써서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가 그 질문을 할 때 너는 어떤 베이스로 했는가를 선생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너가 정말 궁금해서 했냐? 아니면 너가 제가 싫은 애가 왔으니까 쟤를 쓱 빗대가 너가 그렇게 하지 않나? 그 얘기 제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내가 강의석에 너가 커피가 싫으면 커피가 싫다고 해라. 그죠? 그거예요. 네. 바로 그때는 저의 경우였지만 바로 이것도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서 살아도요. 실수할 확률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말할 때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2등이라 할 텐데 내가 괜히 저걸 찍어가지고 내가 바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미스테이크를 한 거예요. 이게 일어났던 원인이 이건데 내가 이걸 찝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사실은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때 했다고요? 그럼 내가 어머 아이 미안해.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줄 알았어. 내가 상대한테 사과해야 되는 이런 결과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말할 때도 있지만 다른 책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어떤 말 할 때 뭐 두세 번 정도 침을 삼키고 하라든지 뭐 적어도 2박 3일을 뭐 생각해보고 하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 원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는 요것만 봤지 않냐. 더 큰 그림이 있다. 이거를 보고 말을 해야 상대도 너한테 그만한 베이스를 가지고 그래 내가 못 본 이걸 이 사람을 봤구나. 나보다도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폭이 넓구나 라고 하면 더 큰 사람으로 인정을 하겠죠. 근데 똑같이 우리가 이걸로 싸우면 똑같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내가 당신보다 많이 배우고 뭔가 여법하고 나는 뭐 지위도 높고 돈도 많다 하지만 생각하는 폭이 요만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여러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는 말씀 다 우리가 똑같이 아는 내용을 얘기해. 그거 우리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거거든요. 그럼 더 잘 되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본인이 어떤 과거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래 나도 옛날에 자녀 같은 실수를 했어. 근데 해보니까 내가 느꼈던 게 이러한 게 있었고 이러한 게 있었어. 이건 내가 책에서 못 찾았던 경우잖아요. 이런 걸 나한테 준다고 하면 정말 소중한 경험을 저희들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겠죠. 인터넷에서 못 들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꺼내지 않고 인터넷에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니 그걸 인터넷에서 다 보고 왔는데요 라는 반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세상의 어떤 노하우를 내가 어떻게 접목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떻게 접목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노하우를 정말 우리 젊은 청춘들한테 알려주면 우리 청춘들이 똑같은 걸 가지고 두 번 실수를 안 할 거니까. 이게 우리 선배들이 직접 세상에 나와서 겪었던 경험이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많이 꺼내놓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수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꺼내지 않고 무조건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쟤도 마찬가지로 저도 20대 뭐 여러분들처럼 30대 초반에 그런 실수, 더 큰 실수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사람들을 많이 무시도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무시는 하지 않아. 서로의 개성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무시 많이 했다니까요. 조금만 다르면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래 바로 이거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 몰라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법에서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외부 사람들이 정법을 물을 때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정법 저게 아니고 나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정법이죠. 스승의 비유 하나가 어마어마한 비유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연구원님이 처음에는 정말 내가 힘들게 막 하고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여유로워지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 부분의 구멍이 약간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을 통해서 그 구멍이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막 급한 게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숨을 쉬는 거죠. 또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할 때 저는 수영을 좀 오래 해서 제가 수영을 내가 예를 들지만 처음에 할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빠져서 혹시나 내가 이 물을 먹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정말 난감했어요. 우리가 왜냐면 물에서 걸어 다니는 걸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에
기껏해 샤워하는 정도? 머리 감는 정도였지. 내 몸을 전혀 담고 물에서 걸어다니고 더군다나 발을 떼라고 하네? 이거 내가 평소에는 안 해본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어마어마했겠죠. 혹시 내가 빠지거나 내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다치거나 뭐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굉장히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잘하는 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실수를 안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처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키판을 놓고 발차기라는데 이 키판이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내가 평소에서 내가 이 걸어 다닐 때 이 모습과 다른 나죠. 걸어 다닐 때 우리는 여보밖에 잘 걸어 다녀. 근데 여기서 내가 막 뒤뚱뚱뚱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 뭐지? 이 옆에 다른 젊은 친구들도 막 있는데 내가 그 친구도 내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뒤뚱이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걸 잘하고 싶으니까 더 이 키판이 깔아앉는 거예요. 더 힘든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게 돼서 이게 근데 이 시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나 많은 땀, 그 물속에서요, 수영을 하면서 땀이 엄청 나요.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그 정도로 막 몸에 모든, 내가 정말 저기서 내가 애들한테, 쟤들은, 그래서 적어도 이걸 갖고 힙판을 잘 나가는데 나는 이 힙판을 가지고 이 발을 굴리기도 적기도 전에 이게 흔들리니까 발이 어디 갔어? 빨리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하다 보니 용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쭉 하다 보니까 이 힙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힘을 빼게 되니까 나중에 스스로 어디 가냐? 아, 발차기를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발차기 나중에 되니까 나중에 선생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도 정리된 걸 물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이거 되고요. 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자유형을 할 때 이 팔을 어떻게 뻗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이 정제돼서 나오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질문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키판만이라도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나 저기 너무 창피하다. 이 하나의 단순한 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 강의에도 얘기 해놨지만 나는 정말 수영이 나한테는 안 맞는가 보다. 나는 다른 운동을 할 수 있어도 그전에 제가 뭐 골프 연습도 했지만 그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할 수 있어. 볼링도 땅에 사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는 막 사람이 뒤뚱거리고 하니까 이게 막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뭐 내가 다른 데는 운동신경이 있어도 나는 이 수영만큼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걸 하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하나 알면서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힘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힘을 빼지 말아도 내 스스로 힘이 빠져요.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 6개월하고 그만둘 때 저는 7년을 했었어요. 세상 어느 것보다 거기가 편한 거예요. 2시간을 수영을 해도요. 자영을 하다가 조금 호흡이 가쁘면 또 누워서 배영하다가 또 평영하다가 또 약간 힘이 또 모아지면 또 저병하다가 뭐 나중에는 횡영도 하다가 그걸 2시간을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바둥거릴 때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적어요. 에너지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요. 이제 내가 힘을 빼고 하는 거 알지만 그래 처음에 할 때는요. 이걸 잘해야 되게 에너지를 막 어마 빼고 오니까 이 빠져나가는 이 하루에 그 쓰는 칼로리 소모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라 치는 운동할 때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돼요. 나중에는 이 한 시간에 만약 운동할 때 배울 때 쓰는 이 에너지를 내가 2시간 내내 골고루 쓰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만한 에너지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로 이게 하나의 단계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하고 나면 다음에 편하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 또 너무 편하게 가져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한테 또 봉착을 하나 할 때 있어요. 그때 되면 다시 또 맞아. 내가 이 강의를 열심히 찾아 듣거나 누구한테 내가 또 알아봐야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이때는 이때의 나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때도 처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는 강의 속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뭐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 방식은. 이게 조그만한 지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갔을 때 내가 지혜가 생기는 거지. 이 강의를 가만히 갖고 이걸 1년, 10년 들여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 방식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물을 때 나는 답을 구한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을 때 여러분 자세가 달라져 있어요. 내가 여기 어려움 없으면 저 사람은 절대 내가 묻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여기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요. 내가 궁금해 물을 때 어떻게 물어요? 연구님, 이거 어때? 안 묻는다니까요. 연구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하느님은 뭘 보냐? 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상대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마인드로 가느냐 이걸 본다니까요. 하느님은 그걸 보셔요. 이 답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가가면 이 답은 상대가 줄 때 답을 달래줍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럼 뭐 그 강의 속에 다 했던가 뭐 벌써 우리 몇 번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지만 이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여기다 답을 공손하게 해줍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게 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나한테 주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공부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책으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정법을 들었을 때 정법을 정말 이렇고 저렇고 이걸 해서 깨쳤다가 아니라 이 속에 이것이 여러분 잔잔하게 깨쳐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자꾸 하잖아요. 나중에 내 앞에 상사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동료나 상사나 내 후배한테 이런 자세로 다가갑니다. 우리는 정말 깝깝하면서도 그 깝깝함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딱 이게 페이크한 게 딱 있으니까 여기다 딱 내고 딱 속은 너무 깝깝하면서도 안 그래. 그거 있잖아. 김대리. 그거 좀 알아와.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깝깝한데.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우리는 저 상대가 저렇게 할 때는 얼마나 깝깝한가 그걸 우리는 아는 거죠. 이 공부를 하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 과장님이 참 깝깝하시지만 우리한테는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하니 저렇게 하는구나.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잘 제가 조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말을 툭 이렇게 뱉었지만 상대는 그렇게 안 받아먹었잖아요. 거기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저 친구는 뭔가 다르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한테 필요한 걸 그 친구가 그 자료를 제공해 줬다면 그죠? 나중에 나는 그 사람한테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인지상정이에요.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오는 거죠. 나한테 고맙고 했을 때 뭔가를 하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서로서로 연구도 해가면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이 연구 결과물, 그 결과물 답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모든 자세가 다 바로집니다. 이게. 예, 상대한테 말할 때도 내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말했다가도 아니야. 저 상대가 말할 때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물을 때 이렇게 묻네. 나도 모르게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상대한테 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연구할 때 이게 나머지 얻어지는 이 부산물이에요. 이게 커야 다음에 다른 걸 연구할 때 연구원님 우리하고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요? 나한테 이런 제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러한 제의는 앞에 있는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지. 그거요. 이가 말아요. 나 답 이거인데 그거 알아요? 이런 사람 같이 안 합니다. 예. 같이 하고 싶어도 또 자기 잘난 맛에 또 우리를 갖고 흔들 거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스님께서 바보들만 모여라 하신 이유가 정말 바보가 아니라 우리 이런 사람 서로 상대 의견을 존중해주고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걸 다 공부로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해 보니까 공부 자세라고 나왔지만 이게 공부 아닌가요? 그죠? 우리 연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한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친구 하는 정보 내가요 이번에 어디 갔더니 누가 어떤 말하고 뭐 하더라고요? 정보잖아요. 내가 안 가봐도 나한테 전해줬어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이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싹 받아먹잖아요. 저 친구는 알아요. 저기는 얘기했을 때 그냥 대충 듣지만 이 친구는 너무 잘 들어. 여기다 에너지를 쏟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주파수예요. 과학에 있는 주파수예요. 쏙쏙 받아먹잖아요. 여기 자기는 다 꺼내줍니다.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더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죠? 그 시기에 나는 안 가봤지만 이만한 정보. 우리가 인터넷의 힘을, 그 정보의 힘이잖아요? 그죠? 정보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간 것처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한 정보를 줬다는 거죠.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쏟아내주는 거 하나님이 그런 기운 아니에요? 그걸 잘 받아먹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그래. 그만한 베이스가 됐으면 됐다. 다음에 또 다른 자리를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꼭 정법 강의를 많이 듣고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자리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어떤 예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양 말로 하면 에티켓이 될 수도 있고 에티튜드라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거예요. 우리 아가야 때는 무조건 부모한테 잘해주고 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 네 하고 이게 아기 때지만 우리 성년이 되고 나서는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이런 에티켓을 우리는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에티켓을 많이 공부를 하고 나 에티켓 배워주는 학원도 가고 싶다 했지만 겉으로만 보이는 에티켓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어디 갈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요. 저희 갈 때는 드레스 코드가 이런 걸 입어야 되고요. 겉모양만 치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요. 숟가락 우리 여러분들 다 학교 배웠잖아요. 프랑스어를 배우면 제일 바깥에 있는 것도 포크를 들어야 되고 안으로 다 했잖아요. 겉으로만 해서 우리는 외우기 바쁜 거지.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식사 자리에 갔을 때 그래 우리 흔히 하는 말 너무 웃기는 말 좌빵 우물이라고 왼쪽에 있는 빵이 내 거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거
이렇게 외화가도 갔었어요. 하도 막 이 헷갈리니까 좌빵우물 오케이 이 잘못하면 나무박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티켓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에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갔다 오고 나니까 아 그래 나 오늘 실수 없이 잘했어 이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아닌 말로 제일 바깥에 있는 것부터 들어야 되죠. 제가 안에 것도 들면 어때요? 우리들이 서로서로한 대화가 서로서 유익하면요. 제가 포크 하나만 갖고 밥을 먹든 뭘 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안에 있는 어디에 뭘 치중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겉으로 모든 걸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에티켓이 그냥 우리서 옛날에 그냥 있던 그 에티켓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에티켓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인드로 대하고 또 그 사람의 자신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경청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불수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일 바깥에 안 잡고 제가 하면 우스스로 제가 얘기해요. 어떤 사람 아 원장님 여기서 잡아요. 그렇죠? 아 제가 너무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이걸 잊어버렸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제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식을 내가 했을 때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 7대3. 우리들이 나눈 대화, 비물질적인 이런 대화, 이런 것에 충실하다 보면 나머지는 정말 재밌게 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내가 모르면 상대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내가 알면 내가 상대한테 그 공을 돌리기도 하고 아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대화가 저한테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어서 제가 거기 추정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죠? 공을 어디다 돌렸습니까? 저 상대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에티켓 교실이 지금은 성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그리고 이러한 에티켓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70%에 해당하는 이거는 아직 인터넷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아직 AI가 이거는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에 안 넣어놨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법을 공부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안에 넣어놓으면 AI가 이걸 가르쳐 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지만 이 생에 공부하는 게 한계도 없습니다. 내가 저 상대를 극하게 바라보면 또 공부예요. 오늘 제가 이 연구원님이 눈동자를 바라보고 저 눈동자에서 내가 뭘 느꼈는가 그 공부예요. 그죠? 그냥 오늘 쓱 지나면 그냥이에요. 내가 어디다가 어떠한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공부로 다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교실에 있을 때만 공부고 숙제가 내주는 게 공부고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 다 노는 거라 착각했던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노는 것도 공부였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할 때 저는 옛날에 제가 재밌게 노는 것만 얘기하지 저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단어 외우고 그걸 얘기 안 합니다. 그 우리가 다 똑같이 해봤던 거라서. 그죠? 그건 내가 얘기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 다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구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의 자세는 내가 이걸 공부로 잡아가다 보면 나중에 내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아 이것도 공부라는 내가 억지로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연스럽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모든 공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이미 공부의 마인드로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막 까불어도 내가 공부의 마인드로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 알죠. 저 사람 평소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우리한테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어떤 마인드로 가져가느냐. 그것이 바로 말하는 공부의 자세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배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또 내일도 또 배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쑥쑥쑥쑥쑥쑥 커 나가시는 거예요. 조금 대답이 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